제가 말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 보수가 실수한 것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공산주의가 악이다, 공산주의가 적이다, 절대 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그거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중에 뭐 택일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보수 세력들도 우리가 핵무장해야 되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신적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은 우리 문자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잘못했어요. 즉 한글 전용입니다.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한 30-40년 동안 이런 문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고급 문서를 해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니까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문명국가 중에 폭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암살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선동으로 정권이 넘어간 최초의 경우입니다. 선동으로 넘어갔어요.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탄핵감이 아닙니다. 탄핵감이. 선동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직에서 밀려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아닌 죄목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단계부터는 이게 단순한 탄핵 사태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겠다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내란죄로 누구누구를 고발해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그럼 좋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공론 위에 붙여가지고 한번 국민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정말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냐.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한번 국민들 대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 방식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보자. 아니면 민주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런 사태를 가져온 보수 세력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사태가 온 것은 국민들이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동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선동에 속지 않아야 돼요. 천안함 폭정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인데 배운 사람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이 속아요. 국민학교 졸업자가 제일 안 속습니다. 대한민국은 배운 무식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배운 무식자가 어디에 있느냐? 언론계에 있고 법조계에 있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운 무식자들. 배운 무식자들한테 안 속아야 됩니다. 배운 무식자들한테 안 속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배운 무식자들이 국민들을 속일 때 쓰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민주, 민족, 평화, 교류, 협력, 진보 이런 말을 들고 나오면 다 손들어 버립니다.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 저 사람 민주투사이니까 존경해야지. 민족주의자 들고 나오면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에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에 속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 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산주의자 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동을 보고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이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게 세 가지를 속습니다. 첫째, 진위 구분을 못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피하 구분을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구분 못해요.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을 못합니다. 진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이나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다른 분별력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니다, 사실관계만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판단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속는 국민이 됩시다. 저쪽은 거짓 선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실의 선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 선동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실을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 선동을 분쇄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동가가 이승만입니다. 아무 국내 조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잘 조직된 공산주의에 이겼느냐. 그분 독특한 선동 방법이 있습니다. 선동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는 말도 포함되니까 선전이라고 합시다. 첫째,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왜 외래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련에 충성하고 자빠졌느냐. 당신들 민족 반역자다. 세 번째, 공산주의를 하면은 분열이 온다. 민족 분열이 온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하면은 처자식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즉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재무장을 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이 쿠데타에서 정권 잡았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았어요? 여론이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총구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대중민주사회에서 우리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론, 속지 않는 여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론, 박정희를 존경하는 여론,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는 여론, 북한 정권을 미워하는 여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겠다는 여론,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면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여론입니다. 여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 이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치우면 안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역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문수 지사께서 좋은 구호를 말씀하시던데 저도 이런 구호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울분, 분노, 걱정, 이런 것을 터뜨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해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링컨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진실을 알기만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 문제는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빼고 그 뒤에 우리 보수적 대통령 몇 분 나오셨지만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북 세력 악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했는데 해산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용감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하자, 목숨을 걸자. 감사합니다.